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은요, 유난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계획도 빠방하게 세우시죠. 너무 놀리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너무 빡세게 시키는 것 같으면 혹시 아이가 지치지는 않을까, 공부 정서가 망가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켜봐 왔을 때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는요, 시대의 속도가 정말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도 매년 나오고 있잖아요. 코딩,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는 것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써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교육을 할 때 어떤 것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힘을 길러줘야 나중에 자기가 어른으로서 제 몫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부모로서도 교육자로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러줘야 할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하는 힘은요, 금방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쌓이고 대화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한번 표현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주장,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생각하는 힘으로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교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EBS 강사로서 어휘, 독해, 글쓰기 등을 꾸준히 가르쳐 왔고 또 책 40권을 집필한 작가로서 과연 저 이서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길러주라고 할 것인가, 오늘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엿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글쓰기가 좋다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에 흥미가 있어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글쓰기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거를 귀찮아하는 아이들, 혹은 생각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아이들, 차라리 수학 문제 딱 정해진 답 있는 걸 푸는 게 오히려 나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학기 중에는요, 정해진 일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좀 시간이 여유로운 이 방학 동안에 이제 하루 10분 글쓰기 프로젝트, 혹은 일주일에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의 글쓰기 프로젝트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표지이죠. 지난 여름방학 전에는요, 바로 일기 쓰기가 출간이 됐었고요. 이번에는요, 주장과 근거 쓰기, 이 논술편이 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는 구체적인 레시피,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제가 흥미롭지 않아서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딱 던져줬을 때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의견 저 의견을 내어보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데, 이 논술 중에서도 처음 논술, 그러니까 처음 내 생각, 주장과 근거를 쓰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장과 근거 쓰기라서 본격적인 논술을 하기 직전의 단계이고요. 이제 크게 4가지 유형의 글쓰기가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주제의 글쓰기는 없을 거예요. 어떤 주제의 글쓰기냐면,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생활 논술의 주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동화를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는 동화 논술, 그리고 이 상상을 해보는 상상 논술, 이 주변의 사회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 논술, 크게 4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엄마랑 갈등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학교 생활에서 약간 불만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 10분이면 충분할까? 글씨는 꼭 예쁘게 써야만 하는가? 뭐 혼자 공부를 할까? 아니면 친구랑 같이 공부할까? 영어는 꼭 공부해야만 하는가? 친구가 때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제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 논술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을
문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드느라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돼지 삼형제의 집 중에서 어떤 집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야기는 벽돌로 지은 집이 좋다라고 끝났어요. 근데 지푸라기와 나무로 지은 집의 장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흥부는 어떤 사람인가? 착하기만 한 사람인가? 혹시 일을 안 하려는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또 잭과콩나무에서 잭이 거인의 하프와 금은보화를 훔쳐오잖아요. 꼭 도둑질을 해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인어공주가 왕자님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다양한 이 동화 비틀어보는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으른 초등학생들은 다 체포해 간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내가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를 설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과 젓가락 둘 중에 하나만 세상에 남아야 한다면 어떤 거를 골라야 하는지, 사막에서 핫팩을 팔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하는지, 왕이 치킨 금지령을 내렸다면은 어떻게 왕을 설득해야 하는지, 이런 건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논술이 들어있고요. 또 사회 논술에서는 어린이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면 안 될까? 혹은 지하철의 임산부 보호석은 정말 필요한 걸까?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약간은 예민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게 쓰면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예시잖아요. 주제만 던져주고 글 쓰라고 하는 글쓰기 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화가 있고 예시의 근거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예시글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싹 다 보고 나서 내 글을 간단하게 주장 하나, 근거 3가지만 딱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본격적인 논술을 쓰기에 앞서서 주장과 근거 쓰기로 좀 생각을 깨트려보고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이 주제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에 이 어떤 학년이든 쉽게 논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학년 역시도 정말 재미있게 이 생각의 힘을 좀 기르고, 당연히 저학년, 중학년까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자기의 경험에서 쓴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쓴다, 이게 각각의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근거를 쓰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또 이제 책을 내면서 항상 제가 고민을 하는 건, 그냥 책만 딱 내서 우리 아이들이 활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최대한 시작을 하기에 부담을 덜 주면서 이 글쓰기에 대한 동기를 주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이 초등 글쓰기 처방전 논술 주장과 근거 쓰기 강의도 20편을 찍어서 무료 강의를 국어잼 채널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같이 보면서 또 프로젝트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서, 여기 안에 크게 50가지의 주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분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만화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이게 그냥 쓰기가 아까울 정도로. 근데 또 이렇게 색깔이 예쁜 곳에 글씨를 쓰다 보면은 아이들도 더 기분 좋게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40번째 책인데요. 책이 나올 때에 옛날에는 무조건 기쁘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쁨과 더불어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 교재를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더 쓰면 쓸수록 어렵다라고 느끼고, 쓰면 쓸수록 또 욕심이 생기는 부분, 그래서 오랜 경력이 있는 만큼 그러한 노하우들이 많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거를 쓰면서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도 재미있을 수 있구나, 내 생각하는 힘이 이렇게 길러지는구나,
겨울방학 이번에 이 교재 한 권 딱 끝냈더니 달라졌다. 뭔가 습관도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사고 강의와 프로젝트 같이 참여하면서 이 생각하는 힘을 좀 깨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일기쓰기와 이 논술, 주장과 근거쓰기 둘 다 프로젝트를 같이 안내를 하고 또 인력계획 프로젝트까지 안내를 할 거예요. 어휘력과 독서와 글쓰기까지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10분 논술 프로젝트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